그룹입니다. 아니 그룹. 첫 번째는 그룹 명령어고요. 두 번째는 블록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속성 명령어입니다.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은 와다다다다 설명을 할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룹은 말 그대로 도면에 내가 요청한, 내가 혹은 만들어 놓은 요소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 놓는 걸 그룹이라고 하고, 블록도 마찬가지예요. 블록도 하나의 묶음으로 만드는데 차이가 있다면 블록은 메모리에 저장을 합니다. 메모리에 저장해서 복사해서 쓰는 거고, 그룹은 그냥 화면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속성, 어트리뷰트라고 합니다. 이 속성은 블록 안에 넣어 놓는 겁니다. 블록 안에 넣어 놓고 그리고 응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건 어렵지 않은데 요 X-레퍼런스라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개념 정의도 어렵고 사용하는 방법도 어렵고, 어트리뷰트도 마찬가지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사용하는 방법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그룹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렸던 것이 평면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평면도를 그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여기에 지금 뭐가 빠졌냐면 문, 창문, 가구 이런 것들이 빠졌습니다. 자, 볼까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건 창문입니다. 일반 방창.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는 주방창, 얘는 욕실창. 욕실,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한 공간이죠. 그러니까 창을 크게 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방 환기창이 두 개예요. 위에 상부장이 있으면 이 오른쪽으로, 상부장이 없으면 왼쪽으로. 자, 목재창, 아니 방문창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작은 거 4짝짜리, 2짝짜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먼저 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렇게는 사이즈만 다르니까 금방금방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그려볼까요? 색상을 바꾸고 렉탱글 1200, 1200.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옵셋 45mm. 요건 창틀입니다. 창틀은 45mm. 그 다음 옵셋 60mm. 요건 창이에요. 이 아래쪽에 80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선택하고 그립을 붙잡고 움직이시거나 스트레치. 그래서 이렇게 90도 방향으로 20mm 더 올리면 아래쪽은 80이 됩니다. 라인 가운데 점에서 선을 그립니다. 창문은 이렇게 두 개가 겹쳐져 있죠. 그러니까 가운데 점에서 30mm를 옵셋합니다. 자, 트림으로 자르면 창문 하나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얘를 위에서 본 모습을 그릴 겁니다. 자, 그대로 이렇게 올려야 되겠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요, 창틀의 두께가 조금씩 다 제각각 달라요. 메이커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건 150mm 짜리 쓸 겁니다. 자, 옵셋 150 이렇게 창틀을 만들면 됩니다. 나머지 트림으로 자르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잘랐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있는 부분은 바로 이 틀 부분이 먼저 보여야 되겠죠. 옵셋 45mm.
창틀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창이 두 개가 있어야죠. 자, 라인. 창은, 유리창은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가운데 두 개가 이렇게 딱 맞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선을 하나 긋고 옵셋 40mm. 이렇게요. 그래야 창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죠. 이때 중간선을 하나 그립니다. 옵셋 30mm. 자, 이렇게요. 얘는 중심선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가 지금 겹쳤다는 얘기예요. 필렛.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창이 겹친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여기도 하나. 옵셋 60. 옵셋 60. 트림. 그리고 가운데에 유리를 하나씩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유리창이 되는 거죠. 유리창의 평면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있고 하나 더 있죠. 렉탱글 1200 아니 2400 콤마 1200 이렇게요. 옵셋 45mm. 이거는 그냥 보세요. 렉탱글 옵셋 60mm. 스트레치 20mm. 다시 라인 옵셋 30mm. 가운데 선 지우고요. 트림 근데 문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미러. 자, 이렇게요. 이래야 문이 4짝짜리가 되겠죠.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라인 옵셋 150. 다시 라인 또 라인 트림 옵셋 45mm. 자, 중간선에서 그 다음 중간선에서 여기 하나가 있는 거죠. 한 짝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옵셋 40mm. 라인 옵셋 30mm. 필렛 다시 옵셋 60mm. 트림 가운데 유리 설치하고요. 미러 대칭이죠.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게 이제 평면의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쪽은 그룹으로, 이쪽은 블록으로 잡아보죠. 자, 그룹. 아니, 얘도 카피해서 해볼까요? 그룹 선택하고 그냥 엔터 치면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한 번에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얘는 어때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선택되죠. 그룹은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주는 것. 이게 그룹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그룹은 왜 쓰나요? 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선택하고 싶어서. 도면에 보면 여러 가지 기호들이 많아요. 근데 도면 안에 들어가면 선택하기 불편하단 말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도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선택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들이 많으니까 선택이 쉽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있으면 선택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룹을 쓰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룹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1200이지만 조금 더 키우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1500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00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1500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150, 이쪽으로 150 늘리면 되는 거죠. 스트레치 150mm, 다시 스트레치 150mm. 그러면 1500으로 늘어나죠. 심지어 트림도 가능해요. 트림 맞습니까? 트림 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작업이 가능한 게 바로 그룹의 역할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 그룹에다가 제가 뭔가를 좀 추가하고 싶어요. 빼거나 예를 들어서 이걸 좀 수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룹 에디트입니다. 그룹 에디트는 이 그룹에 오브젝트를 추가하거나 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룹 에디트 그리고 선택하면 옵션이 두 개 나옵니다. Add 오브젝트, Remove 오브젝트. 객체 추가하기, 객체 빼기. 이렇게 두 가지가 돼요. 자, Remove 오브젝트. 자, 유리창을 빼보죠. 자, 이동하기. 자, 유리창 빠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아니, 자, 그룹 에디트 선택하고 Add 오브젝트 두 개를 선택했습니다. 자, 어떤가요? 선택됐나요? 그런데 이동이 안 돼요. 얘가 가운데로 이동됐으면 좋겠는데 이동이 안 돼요. 그죠? 자, 이럴 때 쓰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컨트롤 쉬프트 A입니다. 컨트롤 키하고 쉬프트 키하고 A 키를 동시에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쉬프트 A. 자, 컨트롤 쉬프트 A. 그러면 그룹 오프가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그룹이 아닌 거죠. 그룹의 작동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수정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룹을 편집할 때는요, 이렇게 컨트롤 쉬프트 A를 누르면 그룹 오프가 됩니다. 다시 컨트롤 쉬프트 A 누르면 그룹이 온 됩니다. 다시 켜지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A, 그 다음에 이레이즈, 트림. 어떤가요? 얘는 조금 더 쉬워 보이죠? 1:40 이상일 때 이렇게 그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고, 어디 갔냐? 이렇게 유리창까지 끼우는 건 1:10 이하일 때만 그리는 거고, 이렇게 그릴 땐 1:40에서 1:60, 70, 이때는 이렇게 그립니다. 이해되셨나요? 배율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다르게 그려집니다. 언그룹. 그리고 선택한 다음 그럼 끝난 거예요. 이렇게요. 그룹은요, 익스플로드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익스플로드 명령어로 분해되지 않아요. 무조건 언그룹입니다. 이거 그룹이잖아요. 익스플로드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이거 분해 안 돼요. 언그룹 해야만 비로소 분해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블록은요, 얘를 메모리에다 등록시켜 놓고
그리고 거기서 불러다 쓰는 겁니다. 그룹은 그냥 여기 화면상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블록은 메모리에 아예 저장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장된 거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불러다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블록. 그러면 이렇게 블록 정의 파일이 뜹니다. 블록의 이름이고요. 기준점이고 객체 선택하기입니다. 옵션들이 몇 가지 있는데 크게 중요한 건 없어요. 여기 있는 요 옵션만 체크해 주면 됩니다. Allow Exploding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분해 허락하기, 분해 허용하기란 뜻입니다. 나중에 분해해서 써야 되는데 얘를 체크를 안 해놓으면 분해가 안 돼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블록인 오프닝 블록 에디터, 즉 블록 에디터를 열겠습니다. 굳이 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헤이비어에서는 이 옵션을 체크하시면, 그러니까 여기는 체크하고 여기는 해제하고. 자, 블록의 이름은 한영 다 들어갑니다. 한글 영문 다 들어가요. 자, 창문 언더바 1500 언더바 평면. 그 다음,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XYZ 있죠? 요건 절대좌표입니다. 절대좌표예요. 베이스 포인트란 얘기는 기준점이죠. 복사할 때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복사하겠다는 얘기예요. 카피할 때 베이스 포인트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포인트입니다. 절대좌표 쓰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픽 포인트 요 아이콘으로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 좌표가 절대좌표로 들어오는데 이건 무시하셔도 좋아요. 단지 여기 있는 요 아이콘으로 기준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객체 선택입니다. 객체 선택인데 옵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리테인, 원본 그대로 냅두겠습니다. 컨버트 블록, 원본을 블록으로 바꾸겠습니다. 딜리트, 원본을 삭제하겠습니다. 저는 원본 삭제할 겁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쓰시고요. 셀렉트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이 아이콘으로 객체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엔터. 그러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오고요. OK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원본을 어떻게 한다고요? 삭제한다고요. 그러니까 원본이 어떻게 돼요? 사라집니다. 보세요. 오케이. 사라진 거 맞습니까? 네, 사라지고 어디로 가요? 메모리에 저장된 겁니다. 자, 인서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들어와 있네요. 메모리에 등록된 거 맞습니까? 내가 여기서 클릭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돼요. 복제해서 쓰는 겁니다. 서랍에다가 넣어놓고 내가 그냥 복제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무한 복제해서 쓰는 겁니다. 그게 블록의 개념이에요. 아까 제가 여기 있는 인서트를 누르면 내용 나온다 그랬죠? 원래 인서트 명령어가 별도로 있습니다. 인서트라는 명령어를 누르면 여기에 목록이 쭉 떠요. 얘는 목록이 뜨는 거고 여기는 실제 모양 프리뷰가 뜨는 거고 아무래도 리본 메뉴가 조금 더 편한 거죠. 자, 인서트 그러면 여기에 목록이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을 보면 인설션 포인트 즉 삽입점.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절대좌표입니다. 얘는 무슨 뜻이냐면 스크린을 통해서 마우스로 삽입점을 입력받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스페이시파이 입력해 주세요. 온 스크린 화면을 통해서 입력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인설션 포인트 즉 삽입점은 상대좌표를 쓰셔야 돼요. 얘가 절대좌표, 얘가 상대좌표. 그 다음 크기. 우리가 이 창문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렸나요? 작게 그렸나요? 아니면 크게 그렸나요? 아니죠. 1:1 사이즈로 그렸죠. 그러니까 당연히 크기는 1:1입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크기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 회전 각도요. 불러드리고 회전 각도가 들어갑니다. 익스플로드 안 합니다. 자, 보세요. 들어왔죠? 그 다음에 위치 지정하고 방향 지정하고
인서트 위치 지정하고 방향 지정하고. 원래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리본 매니 인서트는 그냥 0도로 그냥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이 있어요. 그죠? 이 블록을 수정하는 명령어가 beedit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블록을 수정할 수 있게 바뀝니다. offset 60mm. 자, extend trim. 그 다음에 여기 리본 메뉴 오른쪽 제일 끝에 클로즈 에디트 블록이 있습니다. 자, 세이브. 그럼 바뀌었나요? 그런데 얘만 바뀐 게 아니고 해당 블록을 쓴 내용들도 다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이 블록의 특징이 이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저에겐 참 재밌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렇게 캐드 소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 파일을 제가 하나 오픈해 보죠. 보이시나요? 파일 자료들이죠. 설계할 때 필요한 소품들. 각종 소품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기계도 있고요. 건축도 있고요. 기계 쪽 같은 경우는 보통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해요. 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소품들이 서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딱 대부분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기계는 똑같은 거라도 KS 규격에 따라서 크기가 천차만별이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욕조를 하나 가져갈 겁니다. 자, 되게 쉬워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C 누르고 선택하고 엔터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C가 뭐죠? 복사죠. 자, 그 다음에 복사한 걸 붙여넣기 하려면 어떻게 하죠? 맞아요. 컨트롤 V요. 들어왔나요? 네. 우리 대체적으로 이렇게 작업합니다. 이런 소스들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작업하기가 수월합니다.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럼 복제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얘를 어떻게 하냐면 자, W 블록이라는 명령을 쓸 겁니다. 여기 W 블록 있죠? W 블록. W 블록이 뭐냐면 선택한 객체만 저장하기. 내가 선택해서 걔만 파일로 딱 저장시킬 수 있어요. 그게 W 블록입니다. W 블록. 그러면 이렇게 떠요. 똑같아요. 기준점, 객체 선택,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다가 내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 픽포인트, 기준점 지정했습니다. 객체 선택 했습니다. 자, D 드라이브에 제가 저장할 건데 D 드라이브에 제가 욕조라고 했습니다. 욕조 세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자, 여기 좌측 상단에 뭔가 이렇게 반짝 나왔다 하고 사라질 겁니다. 잘 보세요. 오케이. 뭔가 이렇게 반짝 사라지고 나왔다 사라졌죠? 그게 파일로 저장했다는 뜻입니다. 자, 보도록 하죠. 오픈. 자, D 드라이브에 욕조 세트. 네, 여기 있네요. 오픈. 딱 저장된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불러올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요? 아니요. 인서트요. 인서트에 보시면 여기 브라우즈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브라우즈가 뭐냐면 파일을
통째로 불러들여서 블록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브라우저입니다. 보세요. D 드라이브 욕조 세트죠? 자, 욕조 세트 오픈. 자, 오케이.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요. 내가 저장한 내용을 내가 파일로 저장한 걸 불러들일 땐 인서트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엑셀 레퍼런스는요, 외부 참조 도면이라고 합니다. 언제 사용하냐면 대형 건축에서 씁니다. 소규모 건축에서는 안 써요. 쓸 일 없습니다. 적어도 이런 건물 있죠? 이런 빌딩 같은 거 지을 때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건축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아파트 한 단지면 예를 들어서 500세대, 1000세대 이렇게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동짜리 이제 아파트를 하나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를 지을 건데 그러면 평형이 딱 결정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28평, 30평, 32평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1동에 뭐 28평, 30평, 2동에 28평, 30평, 33평, 3동에 뭐 30평, 32평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1동이나 2동이나 3동에 있는 모양이 다 똑같잖아요. 그죠? 물론 이게 조금씩 그러니까 좌우가 다를 수 있고 상하가 다를 수 있는데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작업의 편리성이나 혹은 자재를 위해서 똑같이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1동 설계할 때 뭐 28평 도면 새로 그리고 30평 새로 그리고 2동 그릴 때 다시 30평 새로 그리고 32평 새로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딘가 28평, 30평, 32평 딱 그려다 놓고 그거 그냥 불러다 쓰면 어떨까요? 불러다 쓰는 게 더 편한 거죠. 근데 이게 편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공사가 그대로 쭉 직진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바뀔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8평에 주방이 바뀌어요. 그러면 28평 원본의 주방을 디자인을 바꾸면 나머지가 주르륵 다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엑스클립의 정의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빌딩을 지을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기둥 박는 일이 첫 번째예요. 기둥을 이렇게 박아야 돼요. 설계할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기둥 딱 설계하면 돼요. 근데 이 집안이라는 게 물론 집안을 먼저 검사를 하긴 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기둥을 조금 이렇게 옮길 때도 있어요. 설계는 다 해놨는데 이런 기둥이 옮기네요. 그러면 1층에 대한 기둥과 2층에 대한 기둥과 3층에 대한 기둥의 위치가 다 바뀌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죠? 미리 기둥의 위치를 그려놓고 그걸 갖다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원본만 수정하면 나머지가 다 수정되게끔. 네, 바로 그게 엑셀 레퍼런스의 원리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원본의 경로를 찾아가는 것, 원본의 위치 찾는 것. 원본의 위치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때 절대 경로, 상대 경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경로를 사용하면 나중에 에러가 나요. 제 컴퓨터에는요, iDrive까지 있어요. 제가 작업을 iDrive 했어요. 보통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잖아요. 저는 외장 하드를 맡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C, D, E, F, G, H, I까지 있어요. 지금 이 컴퓨터에. 그러니까 제가 iDrive에서 작업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딱 줬어요. 그럼 캐드가 어떻게 찾냐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iDrive를 찾아요. iDrive가 있나요? 없죠. 제 컴퓨터에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iDrive에 A라는 폴더에다가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iDrive에 A 폴더를 찾아요. 이걸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상대좌표로 작업합니다. 그럼 폴더로 딱 압축해서 보내면 그냥 인식을 해요.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도 자꾸 그걸 망각을 해요. 제가 주로 제가 했던 데가 대우건설이었어요. 도면 받아보면 엑셀 레퍼런스 파일 꼭 빠져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파일이 뭐뭐뭐 파일이 빠진 것 같은데 이게 뭔가요? 제가 참조할 만한 건가요? 아니면 무시해도 되나요? 그 물어보면 그분들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조금 이따 연락 와요. 이거는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파일이 와요. 어떤 건 이건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건 제가 지워요. 대기업에서만 써요. 중소기업에서는 잘 안 써요. 제가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번 써봤는데 아예 모르더라고요.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했냐고 거꾸로 물어보고 승질내요. 알 수 없는 명령어니까. 분명히 도면은 잘 돼 있는데 자기네들이 건들지 못하니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대형 건축 혹은 이런 큰 공사 아니면 엑셀 레퍼런스는 잘 안 써요. 그래서 이해가 되면 쓰고 아니면 포기하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요. 우리가 이 도면을 그렸잖아요. 그죠? 얘가 원본이에요. 제가 파일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엑셀 레퍼런스. 그러면 여지껏 봤던 거하고는 다른 창이 뜹니다. 자, 눌러보시면 어태치 DWG가 있고 어태치 이미지가 있고 그 아래로 내리면 어태치 PDF가 있습니다. 우리 어태치 이미지 써봤어요. 드래그 앤 드랍으로 딱 가지고 오면 어태치가 되는 거예요. 어태치가요 무슨 얘기냐면 내 피부에다가 파스 이렇게 딱 붙이잖아요. 이게 어태치예요. 그리고 파스 딱 띄잖아요. 그건 디태치예요. 즉 이 도면에다가 내가 외부에 있는 도면을 붙이겠습니다. 이게 어태치입니다. 어태치 DWG. 그러면 이제 비로소 창이 이렇게 뜹니다. 선택하고 오픈. 자, 똑같아요. 파일 경로, 그 다음 크기, 삽입 포인트. 근데 여기 뭐가 나와요? 경로가 나와요. 풀패스와 릴레이티브 패스. 상대 경로와 절대 경로가 나옵니다. 풀패스가 절대 경로예요. 그리고 릴레이티브 패스가 상대 경로입니다. 현재 이 파일이 저장되어 있어야 상대 경로를 쓸 수 있습니다. 저장 안 돼 있으면 상대 경로 못 써요. 저장 안 돼 있으면 절대 경로 써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위치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GPS를 켜야만 돼요. 근데 저장을 안 했다는 얘기는 GPS를 아예 키지를 않은 상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파일의 위치를 몰라요. 이 파일의 위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상대 경로를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반드시 이 파일이 저장되어 있어야만 릴레이티브 패스가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경로만 들어갑니다. 자, 저장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저는 절대 경로를 쓸 겁니다. 자, 오케이. 자, 휠 더블 클릭해 보세요. 들어온 거 맞습니까? 파일이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보시면 약간 흐릿하게 들어옵니다. 네, 엑셀 레퍼런스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흐릿하게 들어옵니다. 자, 그럼 다시 볼까요? 현재 이 파일이 원본 파일입니다. 현재 얘가 원본이죠. 자. 보시면 뭐가 지금 여기에는 해치가 빠져 있죠. 첫 번째는 저장입니다. 제가 저장했습니다. 다시 클릭하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떠요.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원본을 바꾸면 4번이 어떻게 된다고요? 수정이 된다 그랬죠? 네. 원본이 바뀌었다는 메시지예요. 오른쪽 하단에 원본이 바뀌었으니까 도면 다시 불러오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엑셀 레퍼런스
보시면 여기도 뭐라고 떠요? need reloading. need는 필요로 하다라는 뜻이죠. reloading은 다시 불러오는 걸 필요로 합니다. 자, 여기 있는 파란색 줄을 눌러도 되고 여기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unload, reload, detach. unload는 안 불러오는 거예요. reload는 다시 불러오는 거고요. 자, 보세요. 해치 빠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인서트 욕조 세트 미러 이동하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꾸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 스케일 레퍼런스.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아야 돼요. 스케일 그 다음 기준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레퍼런스 보이시죠? 레퍼런스 기준점에서 그 반대점까지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마우스로 이동하면 돼요. 그러면 이동한 만큼 커집니다. 자, 다시 볼까요? 스케일, 레퍼런스. 그러면 딱 맞춰서 커진 거 맞나요? 네, 이거 저장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작업하는 작업 도면으로 가죠. 리로드 뜨는 거 보이시나요? 자, 눌러보죠. 그러면 작업 완료된 거 보이시죠?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엑스레퍼런스는 내가 불러드린 파일, 그러니까 내가 불러온 파일이 이 파일이 고정된 게 아니에요. 인서트라는 명령을 통해서 불러올 수 있는데 인서트는 아예 데이터가 들어와 버리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참조하고 있는 겁니다. 엑스레퍼런스의 명령어를 보시면은요, 바로 디태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러서 작업을 다 했어요. 그럼 더 이상 얘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때 디태치라는 명령을 통해서 떼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언로드의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언로드는 메모리에 남아 있는 겁니다. 메모리에 남아 있고 화면에서만 없어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리로드를 통해서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태치는 그게 아니에요. 아예 메모리에서 다 삭제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인드. 바인드가 고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링 바인더 있잖아요. 링 바인더. 네, 바인더 똑같은 말이에요. 고정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즉 얘가 이제 작업 원본으로부터 이제 떨어져도 돼요. 원본 이제 필요 없어지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 다 끝나면 굳이 원본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인드를 눌러서 인서트를 눌러 놓으면 원본하고 데이터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원본을 아무리 수정해도 여기선 수정이 안 돼요. 여기까지가 엑스레퍼런스입니다. 엑스클립은 클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르기란 뜻이에요. 일부만 잘라서 보는 것, 이게 엑스클립입니다. 이거 언제 했었냐면 위피 아웃이라는 걸 했었어요. 어디서 했을까요? 여기 어디서 한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위피 아웃. 아래 도형 감축이 있죠? 네, 요거 위피 아웃. 이 위피 아웃하고 엑스클립하고 똑같은 건데 다만 이 엑스클립은 블록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일반에는 적용되는 게 아니고 블록이나 엑스레퍼런스 파일에만 적용되는 게 엑스클립입니다. 자, 보시죠. 제가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만 볼 거예요. 엑스클립. 자, 블록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온오프 할 거냐, 삭제할 거냐, 새로 만들 거냐. 뉴 바운다리, 새로운 경계란 뜻이죠. 뉴 바운다리. 그러면 다시 바운다리 선택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폴리라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폴리고널 다각형을 그릴 것이냐 렉탱귤러 사각형을 그릴 것이냐 인버트 클립을 반전시킬 거냐. 자, 먼저 셀렉트 폴리라인 어떻게 됐나요? 잘린 거 보이시나요? 네. 위피 아웃은 가려진 거지만 얘는 자른 겁니다. 그래서 X 클립을 오프하거나 혹은 X 클립을 딜리트하지 않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X 클립 뉴 바운다리 폴리고널 다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다각형을 그려서 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폴리고널 X 클립 뉴 바운다리 렉탱귤러 사각형 그리기. 다시 보겠습니다. X 클립 뉴 바운다리 자 인버트 해보죠. 인버트 클립 그 다음에 렉탱귤러 거꾸로 된 거 맞습니까? 아까는 바깥쪽이 잘렸지만 이번엔 안쪽이 잘린 겁니다. 이거 복원 안 돼요. 복원이 안 됩니다. X 클립은 어떻게 하라고요? 딜리트하지 않는 이상은 안 보입니다.